수백만 년 지구에는 이상한 생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상에는 거대한 공룡이 활보하고 하늘에는 익룡이 날개를 펴고 바닷속에서는 거대한 연체동물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기후변동이 일어나자 생물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했습니다. 새로운 씨앗이 태어나고 사라져갔죠. 그들이 실존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증거는 기묘한 화석 정도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물 중에는 현대까지 살아있는 존재도 있는데요. 게다가 그러한 존재들의 상당수가 당시의 원초적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컨대 우리는 이런 생물에 대한 경의를 가지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인류는 정말 아기 같은 존재니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화석에 대해 당장 살펴보도록 하죠. 오리너구리와 가시두더지. 처음으로 소개드릴 동물은 오리너구리와 가시두더지입니다. 공룡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 공룡에 대해서도 많이 유추할 수 있는데요. 포유류와 파충류를 혼합한 것 같은 수국류. 먼 옛날 공룡은 먼 친척벌인 이 수국류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오리너구리와 가시두더지에 대해서는 살짝 눈 감아준 것일까요? 이 두 종류의 동물의 출현 연대는 약 1억 6천만 년에서 2억 1,700만 년 전입니다. 오리너구리와 가시두더지가 두 개의 독립된 종으로 나뉜 것은 불과 5천만 년 전의 일이랍니다. 이 귀여운 동물들은 상당히 독특한 외형을 갖고 있네요. 처음으로 오리너구리 가죽을 본 영국의 연구자들은 누군가 비버에게 오리의 부리를 달아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정도랍니다. 오리너구리도 가시두더지도 조류와 파충류에서 조금씩 따온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부리가 있어 알은 낳지만 아이는 젖을 먹여 키웁니다. 그들은 주위의 전기 신호를 느낄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딘가 가까이에서 번개가 빛났을 때는 빠르게 눈치를 챌 수 있답니다. 그들이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물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시두더지는 수영을 잘하고 오리너구리는 일생의 절반을 물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호주에 침입한 유대류의 생존 경쟁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가시두더지와 오리너구리에게 이 대륙은 지금도 여전히 편안한 우리 집일 것입니다. 투아타라. 다음으로 소개드릴 것은 뉴기니에 서식하는 투아타라. 단순히 나이가 들어버린 이구아나가 아닙니다. 이 귀여운 파충류는 고대 투아타라의 유일한 생존체인데요. 그가 출현한 연대는 약 2억 2천만 년 전으로 투아타라에 비하면 디플로도쿠스 같은 건 병아리 수준입니다. 또한 이 동물은 보수적인 편이었는지 출현 때부터 거의 외관이 변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투아타라를 집으로 부르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동물은 초대받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낮 동안 바다제비가 먹이 탐색에 힘쓰는 동안 멋대로 집에 침입한 이들은 옛 추억을 회상하며 느긋하게 낮잠을 잡니다. 화가 난 새들이 둥지에 돌아와도 남의 둥지에서 좀처럼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새끼나 알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투아타라라는 명칭은 가시 돋친 등이라는 의미로 모이칸을 방불케 하는 그 작은 벼에서 유래했습니다. 투아타라 선생님,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그런 만행을 저지르시면 어떡합니까? 투아타라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 때문에 이 녀석은 쇼에 팔려가 점쟁이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투아타라는 제3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작은 반점이 그것인데요. 비늘에 둘러싸여 있으며 빛에 반응합니다. 이 제3의 눈은 햇살이 있는 곳에서 그늘에 가려지는 타이밍을 알기 위해 필요한 부위랍니다. 또 이들은 모든 일을 매우 천천히 진행합니다. 번식은 4년에 한 번, 신진대사도 완만하고 성적으로 성숙하는 것도 인간과 비슷한 15세에서 20세. 게다가 장수를 합니다. 평균 수명은 대략 60살이지만 100살까지 사는 것도 있고 연구자 중에는 200살까지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네요. 그 장수의 비결 꼭 알고 싶네요.
라티메리아. 역사에 이름을 남긴 큐레이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연방의 한 박물관에서 일하는 마저리 레티머라는 큐레이터가 바로 그렇습니다. 1938년 현지의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연구하던 레티머는 잡힌 사냥감 속에서 파란색을 가진 특이한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물고기는 그녀가 알던 어떤 생선과도 달랐죠. 레티머는 전문가에게 바로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생선을 박제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박제된 생선은 어류학 전문가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한 전문가가 레티머에 의한 발견을 기념하여 이 생선을 라티메리아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라티메리아는 실러캔스대의 마지막 생존체로 무려 4억년 전의 바다, 즉 지구상에 공룡 형체도 없던 시절을 살던 존재입니다. 이 물고기는 본래 먼 옛날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러니 이 발견으로 라티메리아에게 다시 생명이 부여된 셈입니다. 그런 라티메리아는 불교에서 말하는 선을 체득하고 있었나 봅니다. 어디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밤이 되면 완전히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이동 중에 엎어지더라도 원래의 자세로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운명에 이렇게나 순종적이라니. 설마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 것이 그에 대한 보상일까요? 이렇게 수동적인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아마 서식 환경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라티메리아는 수심 100m 정도의 물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에게 오는 천적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동굴에 숨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구개. 이 생물은 마치 악몽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네요. 거미도 아니고 정갈도 아니고 개도 아닌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날카로운 꼬리와 굳은 껍질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간에게는 거의 무해한 존재로 오징어, 조개 등의 연체동물과 벌레와 작은 물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크기도 그리 크지 않아서 몸 길이는 커봐야 60cm 정도인데요. 만약 여기서 두세 배 더 컸다면 영화에서 지구를 정복하러 온 외계인 역으로 발탁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투구개목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4억 5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났습니다. 쉽게 와닿지 않는 숫자죠? 그것이 얼마나 옛날인지 상상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투구개는 수목보다 연상입니다. 투구개는 진정한 귀족으로 그 혈관에는 푸른 피가 흐르고 있는데 꽤 나이를 먹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인간의 행동을 멈추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투구개의 혈액이 유일무이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에 의한 포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혈액 중에는 세균이 내는 독소에 반응하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혈액은 약재가 멸균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약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혈액을 뽑힌 이후 투구개가 모두 죽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번식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또 투구개에서 비료나 가축의 먹이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장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까마득한 후손들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니 슬픈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절한 형태로 보호하고 그저 살아가도록 가만히 놓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지구 최고의 생물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생물의 나이는 35억 살. 그것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남세균입니다. 혹시 실망하셨나요? 미생물이 아니고 깜짝 놀랄 만한 동물을 기대하셨다고요? 하지만 이 작은 생물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당시 일대 혁명을 일으킨 존재들인데요. 대략 2억 5천만 년 전, 이른바 대산화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이 남세균입니다. 대기의 조성이 확 바뀐 것은 이 사건 덕분인데요. 즉 인간을 포함한 수천 종의 동물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남세균인 것이죠. 저희 채널에서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죠. 이 박테리아는 아직도 지구상의 산소의 대부분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남세균을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 저수지의 물이 녹색의 얇은 층으로 덮이죠. 바로 그것이 남세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현존하는 지구 최고의 생물에 대해 보내드렸는데요. 인류도 그들에게 걸맞는 경의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는 천천히 먹어가도록 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